지금부터 교교연 너 내 도도덕 팀의 수업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즐거운 윤리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각의 힘, 현대사회 속 생명윤리 이슈 탐구로 정립하는 나만의 윤리관 단원을 오늘 또 배워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태블릿 이용할 거라고 미리 안내했는데 다들 하면서 태블릿 꺼내 갔나요? 혹시 안 꺼내간 친구들 있으면은 지금 얼른 태블릿 하면서 꺼내가 주세요. 자, 우리 항상 그랬듯이 오늘 사용되는 모든 자료들은 우리 반의 마이크로 팀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거든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디딤 영상 있었죠? 다들 디딤 영상 잘 보고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디딤 영상을 안 보고 온 친구도 있네요. 우리 디딤 영상 안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업의 방식에 대한 디딤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따가 직소 모형을 실제로 적용해서 원집단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할 때 친구들이 조금만 도와줘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선생님이 디딤 영상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뭐랑 뭐였을까요? 직소 모형이랑 갤러리 워크 맞았어요. 먼저 직소 모형부터 살펴볼게요. 직소 모형. 3단계로 이동을 할 건데요. 현재 학생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원집단이에요. 원집단. 그리고 그 다음에 원집단에 앉아있다가 우리가 생명윤리 이슈를 5가지 배울 건데요.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해서 각각에게 할당된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원집단으로 돌아가서 요거는 오늘은 아니고 다음 차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다다음인데요. 다시 할까요? 교교연 너네 도도덕 팀. 어차피 끊고 가니까. 괜찮아요? 교교연 너네 도도덕 팀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또 즐거운 윤리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각의 힘, 현대사회 속 생명윤리 이슈 탐구로 정립하는 나만의 윤리관 다던 계속 배워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태블릿 이용한다고 안내했었는데 다들 태블릿 준비됐나요? 우리 아직 태블릿 안 꺼내간 친구들 혹시 있으면 앞에 있는 태블릿 하면서 얼른 꺼내가 줄게요. 참고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사용되는 모든 수업 자료들은 우리 반 마이크로 팀즈에 다 업로드 되어 있는 거 알죠? 혹시 수업 내용에서 뭐 궁금한 점 있거나 하면 마이크로 팀즈 들어가서 전에 올라왔던 수업 자료까지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디딤 영상이 있었어요. 다들 디딤 영상 보고 왔을까요? 디딤 영상 안 보고 온 친구가 있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번에는 꼭 혹시 디딤 영상 있으면 보고 오고요. 오늘 디딤 영상은 뭔가 수업 내용에 대한 건 아니었고 오늘 적용할 거랑 다음번에 적용할 수업 방식에 대한 디딤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심오하진 않으니까 이따가 실제로 직소 모형이라는 모형을 적용해서 수업할 때 그때 친구들이 우리 어떤 식으로 자리 이동하면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이 2가지 모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직소 모형입니다. 직소 모형은 먼저 여러분이 지금 모둠지어서 앉아 있잖아요. 이 집단을 원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5가지의 윤리적 주제를 배울 건데 그 주제를 5개의 주제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팀을 또 따로 구성을 할 거고 그 팀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해서 토의를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원집단 학생들에게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조사했던 주제에 대해서 갤러리 워크의 큐레이터가 되어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마지막 5차 시에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직소 모형에서 전문가 집단이랑 원집단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어요. 여기 지금 5명씩 조 지어서 앉아 있는데 이따가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해서 5개의 윤리적 주제 위에 작게 나와 있는데 자살, 안락사, 뇌사, 임신 중절, 유전자 복제 및 치료 이렇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공부를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영상 속에서 갤러리 워크 얘기했던 거는 기본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중간 과제물에 대한 발표는 없을 거고 최종 과제물에 대한 발표만 하는 식으로 조금 바꿔서 진행할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띵커벨 퀴즈로 내용 정리했던 거 기억나나요? 거기서 좀 중요했던 내용들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많이 틀렸던 내용들하고 선생님이 조금 같이 풀어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풀면서 저번 시간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1번. 동양사상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양사상 가랑 나가 있고요. 누군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닌 거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우리 가부터 볼게요. 이내가 가 사상가 입장 좀 읽어줄까요? 삶을 모르는데. 네, 좋습니다. 가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공자. 공자.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맞았어요. 우리 이거 저번에 똑같은 문장을 학습지에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인이라는 키워드. 우리 유교가 굉장히 좋아하는 키워드였었죠. 네. 나도 한번 읽어볼게요. 지아가 한번 읽어줄까요? 삶과 죽음은? 네, 좋습니다. 우리 나사상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사상가는 누구일까요? 어디에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 진인이라는 키워드도 그렇고 어떤 사상가 한 명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삶은 기가 모이는 것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상가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장자. 맞습니다. 선생님이 또 얘기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모르겠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가는 공자였고 나는 장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봤으니까 여기 아래 부분에 5개 선지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우리 저번에 풀었던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잠깐 읽어보고 자,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 한번 골라볼까요? 몇 번일까요? 5번이요. 나머지 4개는 다 맞는 것 같고 5번이 틀리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잘 말해줬어요. 우리 가랑 나는 각각 유교랑 그 다음에 장자는 우리 도교죠? 도교의 입장이었는데 5번에 나와 있는 해탈이라는 용어 그리고 속세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용어는 자경이가 말해준 대로 우리 불교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가 나가 동시에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잘 풀어봤습니다. 혹시 저번에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있거나 오늘 했던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문제 다 업로드 되어 있고 풀이도 상세히 선생님이 올려두었으니까 시간 날 때 가서 확인해봐요. 답은 5번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 선생님하고 한 목소리로 시작!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명윤리 관련 쟁점과 각 입장의 논거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잘했어요. 두 번째 학습 목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명윤리 관련 논쟁에 적용하여 논의할 수 있다. 네, 같이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 보면은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생명윤리 관련 쟁점 5가지를 배우고 그것들의 개념과 각 입장의 논거에 대해서 같이 탐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저번 시간에 삶과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윤리관 배웠어요. 그걸 오늘 배운 논쟁에 적용해서 확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오늘 학습 흐름을 간단히 설명해 주자면 먼저 선생님하고 같이 현대 생명윤리 이슈 5가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직소 모형 나왔었죠? 지금 원집단에 앉아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5개의 주제로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하던 대로 배움 기록장에다가 오늘 뭘 배웠지? 뭐가 어려웠지? 나는 뭘 더 배워보고 싶지? 이런 것들 작성해서 친구들하고 발표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5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는 인공임신 중절인데요. 우리 이거 이슈들 배우기 전에 학습지 하나 다운받아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서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라고 제목 붙여져 있는 학습지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선생님하고 같이 빈칸 채워볼 거예요. 다운받았나요? 네, 좋아요. 자, 인공임신 중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먼저 인공임신 중절 말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거다라는 점에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태아가 엄마의 몸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태어나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기. 그때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해서 임신을 끝내는 행위래요. 자, 개념 알았을 거고 빈칸 채워볼 겁니다. 자, 인공임신 중절 개념이 좀 익숙한데 우리 다른 이름, 좀 더 익숙한 이름 뭐가 있을까요? 2글자로. 낙태인 것 같죠? 맞았어요. 낙태라고도 부릅니다. 채워주시고 자, 우리 이제 나머지들 여기 3개의 빈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었던 동서양의 윤리관을 가지고 이 입장들이 어떤 윤리에 해당하는 건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살아있는 것을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여서는 안 되며 죽이는 것을 묵인해서도 안 된다라는 불살생계를 어기는 행위다라고 낙태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불살생계, 죽이면 안 돼.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불교. 맞아요. 동양사상 중에 불교 윤리입니다. 잘했어요. 채워주시고요. 두 번째 빈칸. 자, 여기는 힌트가 여기 문장 안에 있어요. 생명과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는 것으로 낙태를 바라본다. 자연법 윤리, 그쵸?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서 안 돼요 하는 거 자연법 윤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익숙한 말 나오죠?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므로 보편화할 수 없다. 서양 사상가 중에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칸트. 우리 칸트 2가지 정언 명령 있었는데 그중에서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면 올바르지 않다. 빈칸 채워주시고 마지막은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인공임신 중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자, 읽어보면 우리나라는 낙태가 가능한가요? 임신 인공중절 해도 된다고 얘기하나요? 형법에 따르면 낙태는 죄래요. 낙태는 죄라서 인공임신 중절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네요.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임신 얼마 정도의 기간 이내의 태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한다. 임신 몇 주 이내냐? 24주입니다. 우리 4주씩 한 달이라고 치면 그러면 사륙의 24, 6개월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다 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남은 4가지 이슈의 개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5가지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각각의 생명윤리 이슈, 뭐뭐 있었어요? 인공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뇌사. 네, 잘 읽어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더 조사해보고 싶은 조금 더 흥미가 가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 이슈들을 각자 조사를 해보면서 쟁점을 정리해볼 건데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여러분의 선호도를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주제를 좀 더 조사해보고 싶어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선생님이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이 안락사에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안락사에 몰렸는데 상대적으로 사람이 좀 부족한 뇌사나 인공임신 중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쟁점에 대한 논쟁이 찬반이 굉장히 팽팽한 흥미로운 주제예요. 혹시 안락사 친구들 중에 안락사 주제 친구들 중에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되게 열의가 있네. 옮기기 싫군요. 선생님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탐색을 하도록 해주고 싶지만 우리 직소 모형 봤던 대로 5가지 주제에 고루고루 사람이 분배가 되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위바위보로 조금 옮길 사람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락사 팀 손 들어봅시다.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뇌사나 인공임신 중절로 옮기는 걸로 할게요. 가위바위. 좋아요. 지아가 이겼으니까 지아는 안락사에 남고 그러면 이내가 네, 다시 투표 옮겨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팀이 구성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각자 주제에 맞게 자리로 좀 이동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팀별 활동 진행할 건데요. 선생님의 안내가 잠깐 있을 테니까 그것만 잘 들어주면 팀끼리 이야기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원들하고 인사 좀 나누고요. 팀끼리 규칙을 정해볼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시면 팀별 체크리스트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거 열어보면 우리 팀 활동할 때 팀원끼리 이거는 꼭 지키자라는 약속을 정하는 그런 학습지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정해볼 거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걸로 친구를 평가해라고 주지 않을 거예요. 자율적으로 정해주세요. 대신에 서로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해요. 그걸 평가 항목에 적어주면 되고요. 감이 잘 안 온다. 뭘 지켜야 되지? 그럴 때는 우측에 있는 팁을 보고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꼭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작성 완료하는 데까지 2분 드릴게요. 여기 저는 뭐가 잘 안 돼요? 잘 못 쓰겠구나. 팁도 한번 읽어봤나요? 그러면 팀별 활동을 할 때 꼭 지켜야겠다. 이거는 이 친구가 안 지키면 화날 것 같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음. 그치.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 똑같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정도 하나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 더 채워볼게요. 자,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집중하시고 자, 좀 정리가 되나요? 팀별로 체크리스트 다 작성 잘했나요? 좋아요. 그거는 우리의 약속이니까 팀별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꼭 잘 지켜주시고요. 이제부터는 2번째 학습지인 현대 생명윤리 이슈 쟁점 및 논거 활동지 한번 열어볼게요. 그거 열어서 이제 뭐 할 건지 안내해드리자면 각 팀 주제에 따라서 전문가 팀이 해당 이슈에 관한 선생님 설명해줬던 내용 있죠? 그거를 위에 칸에다가 요약해서 정리해 볼 거예요. 아까는 5가지 주제 다 다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 중에서 우리 팀 이슈랑 관련되는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 이슈에서 쟁점이 되는 어떤 부분에서 약간 논쟁이 일어나지? 하는 내용들을 조사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태블릿 지금 이제 쓸 거예요, 제대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논 거에 어떤 것이 있을지를 찾아서 정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동서양 윤리관 배웠죠? 출생과 죽음에 대한. 거기 사상가들의 그 윤리관 또한 적용을 해서 생각을 좀 확장해 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자, 아직 시작하기 전에 모둠 논의할 때 안내사항이 좀 있어요. 앞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교과서는 보래요, 보지 말래요?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과서에 이제 줄글로 막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교과서를 봐버리면 교과서의 생각에만 한정이 될까 봐 그래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거기 나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교과서에만 이것만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모두 책상에 꺼내져 있는 교과서는 책상 서랍으로 넣어봅시다. 자, 두 번째로는 뉴스 기사, 칼럼, 지식백과, 논문 등 신뢰성 있는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조사에 활용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나무 위키, 위키백과 이런 거 우리 위키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막 작성한 거라서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이런 거 안 되겠죠? 출처가 불분명한 거는 이용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 논거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고르게 조사하는 거. 물론 여러분이 조금 더 나는 찬성에 가까워, 나는 반대에 가까워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쪽의 입장도 이해해보기 위해서 최대한 고른 조사를 부탁하고요. 다음으로는 자, 우리 전문가 팀이죠. 그 얘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각이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조언이 자, 모든 이슈를 같이 조사해달라 라는 것도 안내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별 규칙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임승차 한다거나 그런 경우 없도록 팀별 규칙 만든 체크리스트 참고하면서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사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 선생님 하고 불러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팀별로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박영희주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자살 같은 경우에는 찬성 논거를 찾기가 좀 힘들겠죠. 찾아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조 같은 경우에는 찬성 논거를 찾기보다는 자살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논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들은 찬성하고 반대 논거를 고르게 찾는 동안에 자경인의 조는 왜 자살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많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뇌사자가 수술실 들어가다가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우리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뇌사자하고 식물인간하고는 구분된다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무슨 차이가 있었더라? 뇌사자랑 식물인간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아,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뇌가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뇌간이라고 생명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인간은 드물게 깨어날 수도 있어요. 뇌사자 같은 경우에는 뇌간까지 모든 뇌가 정지된 상태라서 지금은 숨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안에 사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요. 심폐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깨어난다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참고해서 해주세요. 자,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팀별 활동 잘 마무리해 보았나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전문가 팀끼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갈 거니까 팀별 체크리스트는 계속해서 지켜주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제는 배움 기록장 작성해 보겠습니다. 배움 기록장 파일 열어주시고요. 지금부터 3분을 드릴 테니 오늘 배웠던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 그리고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배움 기록장 작성해 봅시다. 발표할 거니까 열심히 작성해 주세요.
자, 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적던 거 마무리하고 이제 배움 기록장 발표 시간 가질 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한 명씩 발표해 볼까 하는데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줄 사람 손 들어 볼까요? 오, 이내가 적극적으로 손 들어줬어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5가지 주제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잘 요약해줘서 되게 미니 레슨 같았어요. 잘해 주었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이었던 오늘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 발표해 볼 사람이 없네. 근데 자경이가 되게 발표하고 싶은 듯이 선생님을 반짝반짝 본다. 그죠? 우리 자경이가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어려웠던 점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잘 들었습니다. 정보나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고 또 그다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자경이네 팀은 팀워크를 발휘해서 잘 해결했나 보네요. 훌륭합니다. 또 돌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지아가 되게 빽빽하고 세세하게 작성을 했던데 3번은 한번 지아가 얘기해 볼까요? 뭘 더 공부해 보고 싶을까요? 음. 좋아요. 전문가 집단 주제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주제인 뇌사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졌네요. 장기 기증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락사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는 후속 학습으로 집에서 스스로 해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이 말해준 대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 안락사, 뇌사, 인공임신중절, 그리고 유전자 치료 및 생명복제 이런 윤리적 쟁점들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무슨 활동을 했냐면 전문가 집단끼리 윤리적 쟁점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동서양 사상가들의 윤리관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도 찾아서 찬성반대 논거 정리해봤죠. 우리 자살 주제 팀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점 지적을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하게 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목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생명윤리 이슈에 대해서 분석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오늘 하던 내용하고 연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은 잘 복습이 되어져야지 다음 시간에 분석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까지 심화해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기사를 스크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맡았던 전문가 집단의 이슈에 대한 기사를 하나 스크랩을 해볼 거고요. 좀 시의성이 있어야겠죠.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좀 이슈가 됐던 사건 위주로. 그 다음에 그 기사를 스크랩하고 오늘 찾아봤던 찬성 반대 논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는 활동과 토의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갤러리 워크 발표를 제작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갤러리 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차시에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